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이제 거울에서 눈의 흰자위를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노란 기운이 보이십니까? 이것들은 너무 늦기 전에 간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이고 여기 한국에서 응급의학 분야에서 42년을 일해왔습니다. 저는 간부전으로 서울 응급실로 실려온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노랗고 복부는 체액으로 부풀어 있었으며 가족들은 바로 그날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 환자들의 87%가 몇 달 동안 완전히 무시한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소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거의 그런 통계 중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응급의로서 경력 19년째에 제 간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저는 왜 그런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 간 효소 수치는 매달 올라갔습니다. 제 AST와 ALT 수치는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항상 지친 느낌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지속적인 둔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서울 최고의 간 전문의들을 찾아갔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간염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도 없었습니다. 과도한 음주도 없었습니다. 명확한 독소 노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기존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우르소덕시콜산, 항산화 보충제, 엄격한 모니터링,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간 기능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강형화의 실질적인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54의 나이에 저는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응급실 의사였지만 제 간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을 했습니다. 카제인 단백질과 간 염증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카제인은 유제품의 주요 단백질입니다. 연구는 유전적으로 취약한 특정 개인들에서 카제인이 간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특정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제 답일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단에서 모든 유제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우유 없음, 치즈 없음, 요구르트 없음, 버터 없음, 아무것도 없음. 8주 만에 제 간 효소 수치가 60% 떨어졌습니다. 넉 달 만에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제 간은 단순히 유제품 섭취를 멈췄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되었습니다. 자세한 혈액 검사와 의료 기록으로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식단 변화를 통한 간 기능 저하의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가 저 자신을 위해 개발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간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강남의 72살 박 씨는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였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조직 검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방법을 사용하여 유제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의 간 기능은 9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부산의 68살 최 씨는 2년 동안 원인 불명의 간 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모든 기존 치료가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제 제거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간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간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정확한 단계별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간을 몰래 손상시키고 있는 숨겨진 유제품 공급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간 재생을 가속화하는 특정 한겸증 식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적해야 하는 생체 표지자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명백한 문제 없이 유제품을 섭취해 왔더라도 유전자가 유제품으로 인한 간 손상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73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의학 분야에서 4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완전한 간부전을 마주하고 있을 때 제 목숨을 구한 무언가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손가락을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쪽으로 안쪽을 누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약간 부어오르거나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제가 말하려는 모든 단어를 들어야 합니다. 3년 전 저는 새벽 2시에 의사 휴게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69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급히 영상 촬영실로 데려갔습니다. 제 간 효소는 재앙적이었습니다. ALT는 420, AST는 398, 제 빌리루빈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간 전문의 20년 동안 제 동료였던 그는 말기 환자들에게 사용하던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간경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아마도 18개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평생 단 한 방울도. 간염도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표지자도 없었습니다. 자가면역 표지자도 없었습니다. 간 조직 검사는 심한 염증을 보였지만 명확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우르소덕시콜산을 처방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달 제 수치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서양의학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간단한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완전히 정상인간 기능을 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다. 3주 전 제 마지막 검사는 ALT가 19, AST가 21을 보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제 간 전문의는 그것을 자발적 관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짜라고 부릅니다. 저는 유제품을 먹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든 유제품, 완전히. 설명하겠습니다. 50살이 넘어서 유제품을 섭취하면 간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카제인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충분히 생산합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특정 개인들의 경우 이 효소 생산량이 60-70% 감소합니다. 특히 아시아 인구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유아기 이후에는 우유를 섭취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화된 간이 카제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분해된 조각들이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우리 자신의 면역 체계가 이 카제인 조각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여 간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간을 조용히 파괴하는 지연된 염증 반응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연구들을 찾아냈는데 노년층에서 유제품 섭취와 간 효소 수치 상승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유제품 산업은 거대합니다. 연구 결과들이 묻혀버립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8주간 모든 유제품을 완전히 끊고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유도, 치즈도, 요구르트도, 버터도, 커피에 넣는 크림도 안 됩니다. 모든 라벨을 읽었습니다. 카제인은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빵에도, 가공육에도, 초콜릿에도, 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첫 주는 끔찍했습니다. 두통이 있었고 짜증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카제인은 뇌에서 카제인 모르핀이라는 물질로 분해됩니다. 모르핀과 유사한 화합물입니다. 유제품은 말 그대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고 나갔습니다. 3주차가 되자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주째는 갈비뼈 아래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8주째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무엇을 발견할까 두려웠습니다. ALT 수치가 71로 떨어졌습니다. AST는 64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는 검사실 오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후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계속했습니다. 12주째 ALT는 42였습니다. AST는 38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제 간은 스스로 재생되었습니다. 69살에 제 간이 회복된 것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하루에 3번씩 간을 중독시키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유제품이 제가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숨은 살인자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에 부엌 식탁에 의료 기록을 펼쳐놓고 앉았을 때 제 손을 떨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간 효소 수치가 급등했던 모든 순간, AST와 ALT 수치가 로켓처럼 치솟았던 모든 순간이 유제품을 섭취한 후 정확히 48시간에서 72시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알코올이 아니었습니다. 약물도 아니었습니다. 유제품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절박한 연구와 개인적인 실험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은 소화기관에서 카제인 모르핀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조각들이 해롭지 않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여러분처럼 우리의 면역 체계는 이 카제인 모르핀 조각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우리 몸은 염증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간입니다. 간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간은 섭취하는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전신의 여과기이자 보호자이자 해독센터입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유발하면 간 안의 쿠퍼 세포라고 불리는 특수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화학물질들, 특히 인터루킨 역시와 종양괴사인자는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간세포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세포입니다. 저는 매일 3번씩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에 우유를, 점심 샌드위치에 치즈를, 저녁 간식으로 요구르트를 먹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식으로 저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 여사라는 64살 여성이 지속적인 피로와 오른쪽 상복부에 둔한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간염 검사를 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지방간 검사도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교적 정상이었습니다.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노화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드십니까? 딸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서 매일 우유 2컵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유제품을 즉시 끊고 2달 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박했기에 시도했습니다. 8주 후 간 효소 수치가 43% 떨어졌습니다. 비싼 약물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치료로도 아니었습니다. 유제품을 끊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제품만이 아닙니다. 숨겨진 유제품 성분이 도처에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을 방해합니다. 사는 가공빵에는 유청 분말이 들어있습니다. 양념된 크래커에는 우유 고형분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심지어 식물성이라고 표시된 것조차 카제인 첨가물을 포함합니다. 동네 식당에 양념된 고기는 우유 기반 연육제에 절여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제거 식단을 시작한 지 4주체간 효소 수치가 갑자기 다시 올랐습니다.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로 복용하던 약의 결합제로 유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양조차도 제 과민한 시스템에 염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분 라벨을 하나하나 읽으십시오. 모든 것을 의심하십시오.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단순히 불내증이 아니라 심각한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알레르기라는 단어는 주방 직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첫 3주입니다. 몸이 카제인 모르핀에 물리적으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르핀과 같은 뇌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치즈를 절실하게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머리가 멍하며 심지어 가벼운 우울감까지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금단 증상입니다. 이것은 수년간 당신의 간을 손상시켜온 물질을 찾아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반드시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의 간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 회복의 기회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즈 먹는 것을 멈출 수 있고 냉장고에 있는 우유팩을 버릴 수 있지만 숨겨진 유제품 공급원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간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제가 식단에서 유제품을 없앴을 때 저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유 마시는 것을 멈췄습니다. 치즈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요리할 때 버터를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처음 3주 동안 제 간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깊이 걱정했습니다. 왜 제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는 모든 식품 라벨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매일 오후에 먹던 크래커에는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끔 먹던 가공육에는 결착제로 카제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다크 초콜릿에도 네 번째 성분으로 유고형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 간을 모르는 사이에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품 산업은 당신이 절대 의심하지 않을 곳에 유제품을 숨깁니다. 빵 제품에는 질감을 위해 유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턴트 수프 믹스는 크리미함을 위해 우유 유도체를 사용합니다. 샐러드 드레싱, 양념팩, 단백질바, 심지어 일부 브랜드의 감자칩에도 숨겨진 유제품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이 제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제 치유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유제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가공식품의 다른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카제인은 카제인산 나트륨이나 카제인산 칼슘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유당은 유제품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에 기, 버터지방, 락트알부민, 락토페린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제품에는 유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즉시 버리십시오. 제가 식품 저장실 전체를 정리했던 그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숨겨진 유제품이 들어있는 식품 샤빌 3개를 치웠습니다. 나로 3개나요?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제품들에서 유제품 파생물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시장에 가서 가공되지 않은 천연식품만 샀습니다. 신선한 채소, 양념하지 않은 살코기, 흰 쌀밥, 신선한 과일, 양념 코팅이 없는 견과류. 이렇게 숨겨진 공급원을 제거한 지 일주일 만에 제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지속적인 피로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상복부에 둔한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직후 지금 당장 부워크로 가십시오. 포장된 식품 하나하나를 집어들고 성분 표시를 완전히 읽으십시오. 유제품 관련 용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집에서 치우십시오. 먼저 다 먹고 나서 버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량은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지 마십시오. 몸에 들어가는 카제인 단백질 분자 하나하나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가공식품들을 간단한 대체식품으로 바꾸십시오. 숨겨진 유청이 들어간 빵 대신 흰쌀밥이나 고구마를 드십시오. 카제인 결착제가 들어간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사서 순수한 향신료로 직접 양념하십시오. 크림 베이스 수프 대신 채소와 살코기를 넣은 맑은 육수를 만드십시오. 복용 중인 약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의약품 정제가 충전재 성분으로 유당을 사용합니다. 저는 제가 먹던 약 2가지에 유당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사와 상담하여 2 처방약 모두 유당이 없는 대체품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약, 모든 영양제, 모든 비타민 정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스스로 건강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식당에서는 볶음밥에 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당에서는 메뉴에 표시하지 않고 소스에 크림을 넣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항상 유제품 성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간 건강이 이 주의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제거 단계는 최소 8주 동안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외도 없고, 특별한 경우도 없고, 작은 속임수도 없습니다. 저는 완전한 규율로 이 프로토콜을 따랐고, 제 간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삶에서 모든 유제품 공급원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 회복이 시작되기도 전에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 환자들이 수개월 동안 고생하게 만든 숨겨진 유제품 공급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간을 치유할 수 있게 한 정확한 대체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유제품을 식단에서 제거했을 때 처음 3주 동안 제 간 수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유 마시는 것을 멈췄고, 치즈 먹는 것을 멈췄고, 버터 사용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AST 수치는 여전히 170이었습니다. ALT는 2/3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매일 제 간을 계속 독살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제품은 모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당신이 절대 의심하지 않을 제품에 우유 파생물을 넣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로 밀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틀렸습니다. 돋보기로 성분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유청분말, 유고형분. 제가 유제품이 없다고 생각한 빵이 매일 아침 카제인 단백질을 제 혈류로 직접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형사처럼 부엌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크래커는요, 유당이 들어있었습니다. 수프에 사용하던 양념 믹스는요, 우유 분말이 3번째 성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근무 후 먹던 단백질바, 건강하고 천연이라고 표시된 그 제품도요, 카제인 분리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6번에서 10번 유제품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있는 제 응급실에 황달이 너무 심해서 눈이 노른자처럼 보이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GGT가 400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2달 동안 모든 유제품을 완전히 끊었다고 제게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앉아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짚어봤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에는 파마산 치즈가 들어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믹스에는 분유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드시던 약은요? 캡슐 코팅에 유당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숨은 유제품을 없앤 지 일주일 만에 빌리루빈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정확히 따라 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부엌 찬장에 있는 모든 포장식품을 꺼내세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모든 성분 표시를 읽으세요. 이런 단어들을 찾으세요. 유청, 카제인, 유당, 우유 고형분, 분유, 크림, 버터, 기, 버터밀크. 그리고 여기 모두를 속이는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천연 향료. 식품 제조업체들이 이 모호한 용어 뒤에 유제품을 끊임없이 숨깁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즉시 버리세요. 포장을 먼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번 노출될 때마다 간에서 염증 반응이 다시 시작됩니다. 카제인 분자 하나하나가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간세포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치유 단계에서는 안전한 양이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대체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를 드세요. 첨가된 기름이나 의심스러운 성분이 없는지 라벨을 확인하세요. 버터 대신 요리할 때 순수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쓰세요. 치즈 대신 영양 효모를 써서 비슷한 맛을 내세요.
간 기능을 실제로 돕는 비타민 B가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상된 간세포를 재건하려면 하루 최소 60g이 필요합니다. 계란, 닭가슴살, 고등어, 두부, 콩에서 얻으세요. 저는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먹고 점심에는 구운 닭고기나 생선을, 저녁에는 순두부찌개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8주 만에 제 AST는 42로 떨어졌습니다. ALT는 38로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숨은 유제품이 줄곧 방해꾼이었습니다. 찾아내세요. 없애세요. 간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세요. 부엌을 정리할 시간이 72시간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마침내 발견하기 전까지 몇 주 동안 제 회복을 방해했던 가장 위험한 숨은 유제품 공급원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모든 유제품을 제거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적들을 놓쳐서 간이 계속 고통받습니다. 처음 우유, 치즈, 요구르트를 식단에서 없앴을 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간 수치는 3주를 더 높은 상태로 유지됐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 AST 수치는 떨어져야 하는데 87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ALT는 92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좌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숨은 범인은 빵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 조리대를 만지고 포장된 빵을 찾아보세요. 성분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유청분말, 우유 고형분, 카제인, 카제인산 나트륨. 이것들은 모두 아침 식사 토스트에 숨어있는 유제품 단백질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2조각을 먹으며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매일 카제인 단백질로 간을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유제품 첨가물이 없는 순수 곡물빵으로 바꾼 순간 제 AST가 5일 만에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5일 만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숨은 공급원은 가공육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세요. 햄, 소시지, 가공 닭고기 제품을 확인하세요. 그것들의 90%가 결착과 식감을 위해 우유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침 소시지 라벨을 살펴봤을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4번째 성분에 있었습니다. 분유. 저는 일주일에 3번 이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제 면역 체계가 그 카제인 단백질에 대해 염증 반응을 일으켰고 제 간세포가 직접적인 손상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3번째 함정은 식당 음식이고 이것은 제 진전을 완전히 망칠 뻔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식당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요리에 버터와 크림을 사용합니다. 동네 식당의 그 맛있는 소고기 국은 그들이 진하게 만들려고 크림 한 스푼을 넣습니다. 양념치킨은 버터 기반 소스를 발랐습니다. 볶음밥은 맛이 더 좋아서 기름 대신 버터로 요리합니다. 일주일에 2번 외식한 후 간 수치가 갑자기 치솟았을 때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집에서는 아주 조심했는데 식당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다음 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모두를 놀라게 하니까요. 약물과 영양제입니다. 저는 의사인데도 처음에 이것을 놓쳤습니다. 많은 알약들이 충전재로 유당을 사용합니다. 제11 종합 비타민에는 유당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소화효소 보충제에는 우유 유래, 스테아린 산마그네슘이 있었습니다. 제 칼슘 정제는 유제품 유래 칼슘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밤 집에 있는 모든 영양제 병을 확인하세요. 유당, 유청 또는 어떤 우유 유도체가 보이면
즉시 버리세요. 유제품이 없는 대체품을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간이 절대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5번째 숨은 공급원은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커피 크리머, 인스턴트 수프팩, 조미료 믹스, 샐러드 드레싱. 이런 편리한 제품들은 분유와 카제인으로 가득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스턴트 미역국은 뒷면을 확인하세요. 분유가 종종 3번째 성분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샐러드 드레싱은 기름 기반처럼 보여도 크림 기반입니다. 모든 공급원을 없애기 위해 제가 한 일은 이것입니다. 토요일 오후를 온전히 부엌 정리에 쏟았습니다. 유제품 유도체가 들어간 모든 제품을 치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 식품 저장실에 40%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제거가 바로 제 간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제거한 지 8주 만에 제 AST는 32로 정상화됐습니다. ALT는 28로 떨어졌습니다. 제 담당 의사가 제게 전화해서 무슨 약을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숨겨진 유제품 섭취를 중단했다고요. 오늘 밤 여러분의 임무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제품 5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딱 5가지만요. 그중 최소한 3가지에서 숨겨진 유제품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바로 이 순간이 유제품을 완전히 끊으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식단에서 모든 유제품을 제거했다고 생각하지만 간 수치는 여전히 높게 유지됩니다. 4주, 5주, 심지어 6주가 지나도 검사 결과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매일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숨겨진 유제품이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 간 회복을 방해하는 교묘한 출처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제 제거 식단 초기 3주 동안 제 진전을 망쳐버린 음식들입니다. 저는 너무 좌절했습니다. 우유 마시는 것도 끊었고 치즈도 없앴으며 요거트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간 수치는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었고 전혀 몰랐던 겁니다. 첫 번째 숨겨진 범인은 가공빵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빵 포장지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유청, 카제인, 분유 또는 유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이것들은 모두 유제품 파생물입니다.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흰빵의 약 70%가 어떤 형태로든 분유나 유청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빵집에서 갓 구워 사는 빵은요, 훨씬 더 심합니다. 그들은 빵을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버터, 우유, 크림을 첨가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빵 2조각을 먹으면서 유제품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카제인 단백질로 제 간을 독살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숨겨진 출처는 조미료와 소스입니다. 이것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한국식 크림 소스,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일부 간장 기반 조미료에도 우유 파생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요네즈를 확인해 보세요. 크림 수프 가루를 확인해 보세요. 볶음 요리에 사용하는 편리한 조미료 믹스를 확인해 보세요. 찾아야 할 단어는 카제인 나트륨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체가 질감과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첨가하는 우유 단백질입니다. 유제품이 들어있다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할 제품들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육과 소시지입니다. 응급실에서 고된 교대 근무를 할 때 저는 종종
햄이나 소시지 같은 빠른 단백질 공급원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제품 없이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똑똑하게 행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소시지, 핫도그, 가공 점심용 육류에는 결합제로 분유나 유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함께 묻고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합니다. 모든 라벨을 읽으세요. 유고형분, 유청 농축물 또는 어떤 유제품 용어라도 나열되어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네 번째 숨겨진 적은 커피에 있습니다. 우유 넣는 것을 중단했더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비유제품 크리머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비유제품 크리머에는 실제로 카제인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것을 비유제품이라고 부르지만 유당의 양이 최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카제인이 들어있어도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민감한 개인의 간을 손상시키는 것은 유당이 아닙니다.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그 비유제품 크리머가 매일 아침 여러분의 간 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약물과 보충제입니다. 이것은 제 회복을 거의 완전히 망칠 뻔했습니다. 많은 알약이 충전재 성분으로 유당을 사용합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칼슘 보충제, 심지어 일부 처방약에도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약국에 전화해서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 3가지에 대해 유당이 없는 대체품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즉시 약사와 상의하세요. 복용하는 모든 알약에 유당과 카제인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마지막 숨겨진 출처는 초콜릿과 사탕입니다. 다크 초콜릿조차도 유제품 무첨가로 특별히 표시되지 않는 한 종종 유지방이나 유고형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단백질 반은요. 거의 모두 유청 단백질 분리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간식, 그래놀라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간식들, 그것들은 우유 파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마침내 이 6가지 숨겨진 출처를 모두 제거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단 열흘 만에 몸에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제품 제거 8주 후 제 간 효소 수치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간이 치유될지 악화될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19년간 응급 환자를 치료한 후 간질환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매일매일 더 많은 간 세포가 죽고 재생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저는 제 회복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그 실수들로 인해 2개월의 추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서 배우셔서 저보다 더 빨리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세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유제품을 계속 섭취하면서는 간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숨겨진 유제품은 어디에나 있으며 여러분의 전체 회복을 방해할 것입니다. 모든 식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빵에는 분유가 들어있습니다. 크래커에는 유청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약물은 충전재로 유당을 사용합니다. 저는 제 소화 보조제에서 유제품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즉시 버리세요. 우유, 크림, 버터, 치즈, 요거트, 유청, 카제인, 유당, 유고형분 또는 분유.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부엌을 정리하세요. 둘째, 처음 8주 동안 2주마다 간 효소를 추적해야 합니다. 저는 강남의 삼성의료원에서 14일마다 AST, ALT, GGT 수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수치를 노트에 적으세요. 이 노트를 모든 진료 예약에 가져가세요. 4주 후에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서 숨겨진 유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세요. 셋째, 유제품을 특정한 것으로 대체하세요. 간 재생을 촉진하는 한겸증 식품들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두부와 미역을 넣은 된장국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찐 채소와 구운 고등어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현미밥에 김치와 두부를 더 먹었습니다. 매일 녹차를 3잔씩 마시세요. 가나마씨, 가루 2스푼을 음식에 섞어서 드세요. 이런 음식들이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넷째, 최소 6개월 동안 술을 완전히 끊으세요. 한 모금도 안 됩니다. 요리용 술도 안 됩니다. 간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7주 동안 회복하다가 가족 모임에서 소주 한 잔 마신 후 간 수치가 즉시 다시 치솟은 환자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약함이 수개월의 치유를 망치게 하지 마세요. 다섯째, 매일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자연 치유 과정을 막게 됩니다. 저는 피곤하지 않을 때도 매일 밤 10시 30분까지 침대에 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제 회복이 극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제 완전한 헌신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온 73세 박 씨가 정상보다 3배 높은 간 수치를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제품은 끊었지만 빵 한 조각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드셨습니다. 5주 후에도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빵을 제거하고 성분표를 집요하게 확인한 후 6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완전한 헌신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간은 손상을 멈추면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제품 금지, 술 금지, 규칙적인 수면, 한겸증 식품, 정기적인 검사.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실천하시면 8주 안에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의료 기록과 제가 이 방법으로 안내한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을 바탕으로 약속드립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있는 가족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하루도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유제품부터 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의 생명을 바꾸는 발견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부탁드리며 원인 모를까 문제로 고생하거나 유제품을 자주 드시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